그러면 6월 모의고사 한문 영역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시험지를 가지고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한문 영역에서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그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마지막 교사의 말에 이 그림의 제목은 이것인데 거리를 잇는 다리에서 달밤에 거닐다 라는 뜻이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만 보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거라고 했는데 거리를 잇는 다리에서 달밤에 거닐다. 거리라는 한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다리라는 한자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달밤에 해당되는 한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는 부분이 거닐다죠? 즉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거닐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들어갑니다. 즉 여기 1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거닐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걸음 보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은 꿀 밀자입니다. 3번은 을풀 음자가 되고요. 4번도 을풀 영자가 되고요. 5번은 해세자가 됩니다. 즉 거닐다,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즉 한자의 뜻이 반대되어 있는 것끼리 나열된 것을 찾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 보시면 첫 번째 한자는 벗웅자에 벗우자입니다. 같은 뜻이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길할 길자에 흉할 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뜻이 반대죠. 그래서 니은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디귿은 돌부자에 돌조자입니다. 부조라는 단어 있죠. 뜻이 같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밝을 명자에 어두울 암자입니다. 명암이라고 하죠. 뜻이 반대. 그래서 리을은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일단 조건들을 먼저 보면 이 한자의 음은 산과 같아 음이 산이라고 합니다. 산의 음을 가지지 않는 한자를 먼저 제거해 보면 1번은 민첩할 민자죠. 그래서 아예 되지가 않고요. 2번은 산, 나을 산자죠. 3번은 흩어질 산, 4번은 새말 산, 5번은 감이 감자입니다. 감자도 해당이 되지 않죠. 정답은 2번, 3번, 4번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보시면 칠공자와 부수가 같지. 칠공자의 부수는 칠복자죠. 치다라는 뜻을 가진 부수입니다. 이 부수와 같다라고 하니까 이 부수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을 산자를 보시면 아예 그 모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번도 되지 않고요. 3번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4번에도 아예 이 모양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번도 될 것 같지 않고요.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조건도 다 충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획은 거물 흙과 같아. 한번 총획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이 됩니다. 그렇죠? 이 산자가 12획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획이 되죠? 다음 이 글자 앞에 나눌 분자를 결합하면 나뉘어 흩어짐이라는 뜻으로 쓰여 나뉘어 흩어짐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흩어질 산자입니다. 이 3번이 바로 흩어질 산자입니다. 모든 조건에 다 충족이 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원래의 뜻은 직물의 날실과 시실인데 확장된 뜻은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위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날실과 시실이거든요. 이 날실이 뭐냐면 어떤 직물을 짤 때
세로줄을 날실이라고 하고요. 가로줄을 시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막 엮여져서 하나의 직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과정, 일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경위라고 합니다. 경위에 해당되는 한자를 찾으면 되거든요. 1번 보시면 단서라는 단어입니다. 단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의 첫 부분, 실마리를 단서라고 합니다. 해당이 되지 않죠? 2번은 우리가 답을 찾는 경위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날실과 시실, 즉 실이었죠. 그래서 모든 한자에 이렇게 실이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다음 3번은 통합이라는 한자입니다.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되지 않죠? 그다음에 4번은 강령입니다. 강령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되지 않죠? 5번은 시종입니다. 처음과 끝을 시종이라고 하죠.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가로 열쇠 보시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위태로운 뜻을 가진 성어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바람 앞에 등불, 즉 풍전등화라는 성어 있습니다. 한자로 적어보면 풍전등화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로 열쇠.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다. 전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밟지 못했다라는 성어 있습니다. 어떤 성어죠? 그렇죠. 전인미답이라는 성어 있습니다. 전 사람 중에 아무도 밟지 못했다. 즉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게 전인미답입니다. 공통으로 기억에 들어갈 한자는 앞전자가 되겠습니다. 즉 앞전자 찾으면 되죠. 1번은 바람 풍자입니다. 2번은 불화자죠. 3번은 통달할 달자가 되고요. 4번은 급할 급자고요. 5번은 앞전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일단 보시면 기억에는 바탕이라는 뜻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자를 쭉 보시면 1번은 뿌리 근자죠. 2번은 기운 기자입니다. 3번은 사라질 소자고요. 4번은 바탕 소자입니다. 5번은 바소자고요. 5개의 보기 중에서 바탕의 뜻을 가진 한자는 한 글자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조건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분 또는 근본 성질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뜻이 담긴 학습 용어를 알아볼까요? 라고 하니까 여학생이 으뜸 원자죠. 원과 결합하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숫자와 결합하면 1과 그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는 나눌 수 없는 자연수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소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한자는 4번 바탕 소자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기 카드를 보니까 향배라는 단어입니다. 향배가 뭐냐면 향할 향자, 등질 배자죠. 즉 어떤 일이 되어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향배라고 합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여학생이 향배라고 읽어요. 잘 읽었죠? 기억은 답이 됐고요. 다음에 유의어로는 지지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 정책, 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향배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다음 디귿. 어떤 일이 되어가는 추세나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르는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향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은 정답이 되고요. 다음 리을. 어떻게 결정될지는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즉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8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자, 천천히 읽어보면 선인태의의 종부 고준유가 군법을 어긴 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재상 최악이 태우에게 잘 보려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기를 청하였다. 사사로이 청한 거죠, 지금. 이에 태우가 고준유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도탄에 빠뜨렸다. 선제가 이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재앙이 고준유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사형을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 할 것이다. 선제 육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감히 개인적인 은혜를 돌보느라 천하의 공론을 어기겠는가 라고 하자 최악이 두려워하며 물러났다. 즉 공이 사보다 훨씬 중요하고 지켜야 될 도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보다 공을 먼저 한다라는 내용을 가진 성을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면 공평무사입니다. 이미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뜻이죠. 정답은 이미 1번이 되고요. 2번에는 조변석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변석계를 해석하면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다음 3번 충언여기,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렇게 되죠. 정답과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임전무태,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남이 없다. 임전무태 정신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안으로는 아주 강직하다.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그림의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 있는 것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되죠.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는구나. 이거는 우리는 성어로 이구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자 보이고 구자 보이고 동자가 보이지만 소리성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는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동료야. 우린 이거를 동고동락이라고 합니다. 자, 동자 보이고 고자는 보이지만 하지만 즐거울 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될 수 없고요. 3번 손해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어. 우린 이거를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고자 보이고 육자 보이지만 지자도 보이지 않고 책자도 한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없고요. 다음에 4번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 이거를 대동소이라고 합니다. 대동소이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자 보이고 동자 보이지만 작을 소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없고요. 다음에 5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거를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찾아보면 동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있고 다를 이자에 꿈몽자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 남자분이 논어에서 군자는 도를 근심하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원문으로 써봤어. 아주 잘 썼죠? 그러니까 여기 여자분이 잘 썼네. 하지만 그런 의미가 되려면 마지막 글자는 기억으로 고쳐야 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쓴 걸 잘 한번 보시면 군자는 도를 근심하지 탐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글자가 잘못됐죠? 이 한자는 탐할 탐자인데 원문은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한자는 원래는 가난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아야 됩니다. 가난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 찾으면 되죠. 자, 1번은 재화 화자죠. 그 다음 2번은 가난할 빈자입니다. 3번은 축할 하자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바꿀 무자가 되고 5번은 귀할 유자입니다. 즉 가난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보시면 타이완에서는 지하철을 탔었는데 이런 승차권을 쓰더라고. 보니까 단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가 홑 단자죠. 쌍에 받는 말이 홑입니다. 보면 단전표라고 써있네. 단정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니까 가는 여정 또는 오는 여정 중 어느 한쪽이라는 뜻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오는 거를 동시에 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는 거라든지 또는 오는 거라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우리는 편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는 여정 또는 오는 여정 중 어느 한쪽이란 뜻이야. 즉 편도라는 뜻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말에 뭐와 같구나. 즉 우리말에 편도와 같은 말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즉 편도에 해당되는 한자어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1번은 한자어로 편도입니다. 이미 정답이 나왔죠. 다음 2번 왕복입니다. 정답이 될 수 없죠. 자, 3번에 환승, 우리가 바꿔서 타는 거를 환승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4번은 편승입니다. 편승은 남이 타고 가는 차편을 얻어 타는 거를 편승이라고 합니다. 5번은 궤도가 되죠. 궤도는 수레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난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12번 광교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함을 나타내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뭐를 가진다. 즉 이 뭐는 당연히 권리가 되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야 되죠. 즉 권리에 해당되는 한자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예절이 되죠. 다음에 2번은 질서가 되고요. 3번은 권리가 되고 4번은 책임이 되고 5번은 의무가 됩니다. 즉 권리에 해당되는 한자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3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속담은 일단 해석이 먼저 돼야 되죠. 사람이 3일을 굶으면 이렇게 되죠. 사람이 3일을 굶으면 계책이 나오지 않음이 없다. 즉 사람이 배가 너무 고프면 어떠한 계책도 낸다. 이런 뜻이 되죠. 자, 1번 보시면 살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 이미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2번 쥐어먹는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을까? 사흘길에 하루쯤 가서 열흘씩 눕는다. 사흘 책을 읽지 않으면 머리에 곰팡이가 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입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참고로 이런 문제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대우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어있는 글자에 그 순서에 해당되는 한자와 뜻이 반대인 글자가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보시면 하루 동안 기억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들이 모두 저절로 생겨난다. 아직까지는 정답이 잘 유추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니은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악을 하는 사람은, 즉 악을 짓는 사람은 재앙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즉 뭐죠? 착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재앙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이 악자와 반대되는 글자는 그렇죠. 착할 선자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글자를 찾으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선자를 넣어보면 하루 동안 착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 악들이 모두 저절로 생겨난다. 말이 되죠? 자, 1번 보시면 1번은 욕될 욕자입니다. 2번은 착할 선자, 3번은 미워할 증자가 되죠. 4번은 속일 기자, 5번은 욕심 욕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15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해석을 할 수 없어도 제시된 문장의 순서를 잘 파악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잘 보시면 이자와 불자와 망자, 이자와 불자와 망자가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즉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미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일단 해석을 해보면 편안할 때라도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됐죠? 잘 다스려졌더라도 어지러움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존되어 있더라도 망함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고
이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나라가마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6번입니다.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해석을 먼저 해보면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에서 반으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의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까지 온 것을 반 왔다고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경계를 담은 문장이죠. 자 1번 보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이미 정답이 되죠. 다음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내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때로는 쉬었다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관련 없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관련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 관련이 없습니다.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까지 온 것을 반으로 여기면 안 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천천히 읽어보면 옛사람들은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자괴감에 사로잡혀 의기소침해집니다. 연평 선생이 가슴속에 응어리를 쌓아놓는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전전긍긍하면서 허물만 생각한다면 늘 근심 걱정에 휩싸여 끝내는 이루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그것을 뉘우칠 수 있지만 절대로 오랫동안 그걸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끝내는 이루는 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뉘우치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가슴속에 가지고 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말이 정교해도 실행함이 없으면 배품이 없으면이 즉 실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말이 정교해도 실행함이 없으면 즉 말하지 않으면 말이 없는 것만 못하다 즉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과 관련이 없죠. 다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더라도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듣더라도 절대 발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관련이 없죠? 자, 다음 3번.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부족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 이렇게 되죠?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4번. 허물이 있으면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되죠? 뉘우쳤으면 가슴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여기 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A, 0, B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욕심을 이루고 그래서 사람을 잃기보단 차라리 일을 패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과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에서 2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석을 천천히 해보면 황상국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국은 우리가 쉽게 그냥 정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글자를 빼면 황희가 남죠. 그래서 우리 이 네 글자는 그냥 쉽게 황희정승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황희정승이 미시의 작을 미자에 떼시자입니다. 이게 미시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미천할 때란 뜻입니다. 즉 벼슬하지 않았을 때를 미시라고 합니다. 즉 황희정승이 벼슬하지 않았을 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보았습니다. 뭘 보았냐면 전부는 농부가 되죠. 농부가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베우고 밥 가는 것을 보았는데 물어 말하기를 그 농부에게 물어 말하기를 두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두 소 중에서 어떤 소가 더 낫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즉
농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밭 가는 것을 그치고 밭 가는 것을 멈추고 와서, 즉 황희정승한테 와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말하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가 더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즉 황희정승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어째서 귀에 대고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농부가 말하기를 비록 충물, 비록 가축이라도 그 마음이 사람과 더불어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뭐하면 곧 저것이 못할 것이니, 즉 이것이 나으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 더 좋고 나으면 곧 저것이 못할 것이니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즉 황희정승이 크게 깨달아 마침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찮은 동물이라도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는 그 말을 들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농부가 이야기하니까 황희정승이 그 말에 크게 깨닫고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입 밖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자, 18번 보시면 기억에서 리을 중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누가 길을 갔죠? 그렇죠. 황희정승이 길을 갔었습니다. 주체는 황희정승이 되고요. 다음에 니은은 농부를 보았다. 농부를 본 사람은 황희정승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밭가리를 멈추고 이르러서, 누가 이르렀죠? 그렇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멈추고 황희정승한테 이르렀습니다. 주체는 농부가 되죠. 다음에 리을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누가 말하지 않았죠? 그렇죠. 황희정승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주체가 같은 거는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가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자, 가를 잠깐 보시면 귀에 대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왜 작게 말했죠? 그렇죠. 아무리 가축이라도 아무리 소라도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은 그 말에 크게 깨달아서 다시는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윗글의 흐름으로 보아 나에 들어갈 것은, 아까 나를 잠깐 보시면 이것이 나으면 곧 저것이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낫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은 못할 열자입니다. 그렇죠. 2번은 질구자고 3번은 밭갈 경자입니다. 자, 4번은 이길 승자고 5번은 짧을 단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기다라는 뜻이, 이 승자는 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이 나으면 곧 저것이 못할 것이다 해서 정답은 이길 승자가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승자의 뜻이 낫다라는 뜻을 알고 있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 2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로움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다. 이 두 가지는 겸할 수가 없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겸할 수 없다면, 즉 생과 이 의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할 것이다. 됐죠? 사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그 바라는 바가 사는 것보다 심한 것이 있다. 즉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바이고 싫어하는 바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므로 환난에 피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문장의 핵심은
생보다는 의가 훨씬 중요하다. 즉 의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위 내용입니다. 21번입니다. 기억과 쓰임이 같은 것은, 자, 일단 이 어자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어자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보다, 뭐뭐와, 뭐뭐과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찾으면 되죠. 자, 1번 보시면 후세의 이름을 드날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뭐뭐에라고 해석이 되는 어조사 어자입니다. 정답이 되지 않죠? 2번 부유함은 욕심이 없는 것보다 부유함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즉 아주 부유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보다라고 해석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3번 한아름의 나무도 털끝에서 생긴다. 털끝에서 자란다. 이렇게 되죠. 뭐뭐에서가 됩니다. 3번은 될 수가 없고요. 다음 4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정답은 되지 않죠? 다음 5번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스려진다. 이렇게 되죠.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힘을 쓰기보다는 마음을 써라 라는 뜻이죠. 하지만 정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의 내용은 의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문장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단 해석을 해보면 사람 중에 들에서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사람 중에 들에서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이 주었습니다. 뭘 많이 주었냐면 연화라고 하면 불에 익힌 거를 연화라고 합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거위가 이 편자는 편할 편자지만 여기서는 곧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편자는 곧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거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가 없게 되었다. 후에 갑자기 먹지 않았는데, 거위가 갑자기 먹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위라고 하는 거는 A를 B로 여기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사람들이 병이 났다라고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거위가 갑자기 잘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병이 났다고 여겼나 봅니다. 됐죠? 그래서 더욱 주었다. 이 여자도 무엇과 더불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다의 뜻입니다. 더욱 주었습니다. 뭘 더욱 주었냐면 더욱 그 거위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런데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몸이 가벼워졌다. 열흘 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몸이 가벼워졌겠죠. 거위의 몸이 가벼워졌는데 릉공, 여기서 공은 비어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옹이 그것을 듣고, 즉 어떤 늙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지혜롭다. 여기 선자는 착하다 선자지만 이 선자는 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하다의 뜻이고요. 스스로 지키는 것, 스스로 보존하는 것을 잘하는구나, 스스로 지키는 것을 잘하구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23번입니다.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자, 기억 보시면 순일이 최경, 열흘이 지나서 몸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해석되는 글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죠. 다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연화지식은 불에 익힌 음식이란 뜻이다. 불에 익힌 음식이라고 해석이 되죠. 정답은 기억이 되고요. 다음에 익은 수익의 익과 같은 쓰임이다. 수익에서 익자는 이익의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익자는, 본문에서의 익자는 더욱의 익자라고 했습니다. 즉 더욱더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음 디귿,
스스로 지키는 지혜에 관한 글이다. 마지막에 스스로 보존, 스스로 잘 지키는구나 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에서 26번입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만수는 만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만그루의 강변에 살구나무 이렇게 되죠. 만그루의 강변에 살구나무 하룻밤 바람에 새로 열었네, 즉 새로 피었네 이렇게 되죠. 하룻밤 바람에 새로 피었네. 동산 가득, 여기 보면 심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산 가득 깊고 얕은 색은, 여기서 깊고 얕은 색은 바로 울긋불긋한 색이란 뜻입니다. 동산 가득 울긋불긋한 색이 푸른 물결 속에 비치고 있네. 푸른 물결 속에 비치고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나를 해석해 보면, 여기 보면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서는 집에 붙이는 편지를 가서라고 합니다. 즉 집에 보낼 편지를 쓰매 고신은 아주 괴로운 거를 고신이라고 합니다. 집에 보낼 편지를 쓰매 괴로움을 말하고자 하다가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백두치는 흰 머리의 어버이, 흰 머리의 부모님이죠. 흰 머리의 부모님으로 하여금 수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살자는 죽일 살자지만 정말 죽이다의 뜻이 아니라 몹시 금심하다라는 뜻입니다. 흰 머리의 어버이로 하여금 몹시 금심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즉 걱정돼서 그늘진 산 쌓인 눈의 깊이가 1000길인데 도리어 올 겨울은 봄과 같이 따뜻하다고 알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을 토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아까 개자는 피다라고 해석이 됐죠. 정답은 되고요. 니은은 가득하다. 동산 가득 해석이 되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디귿 괴로움을 말하려고 하다가 해석이 됐죠. 그래서 말하다도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리을 쌓이다. 그늘진 산 쌓인 눈 이렇게 되죠. 쌓이다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미음 보시면 도리어 올 겨울은 봄과 같이 따뜻하다고 알렸네 라고 해석이 됐죠. 갑다가 아니라 알리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가의 첫째 구에는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시어가 쓰였어. 첫 번째 구를 잠깐 다시 보시면 만그루의 강변에 살구나무, 즉 공간적 배경이 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가에서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지금 살구나무가 피고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 울긋불긋한 색깔도 잘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시각적 심상이 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3번입니다. 나의 셋째 구에는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군. 자, 나의 셋째 구를 잠시 다시 보시면 그늘진 산에 쌓인 눈이 깊이가 1000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1000장은 1000길인데요. 이 한 길은 거의 약 3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길이라고 했으니까 약 3000m가 됩니다. 눈이 쌓인 게 약 3000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눈이 많이 쌓였다라는 걸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4번. 나에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 있어. 잠시 다시 보시면 백발의 부모님이 매우 몹시 걱정할까봐 그렇게 본인의 처지를 얘기를 하질 못했었죠. 도리어 올겨울은 봄과 같이 따뜻하다라고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않으시게 올겨울은 봄과 같이 따뜻합니다 라고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5번. 가와 나의 계절적 배경이 같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가의 계절적 배경은 아까 봄이었고 나의 계절적 배경은 여기 눈이 나오죠. 즉 겨울입니다. 계절적 배경이 다르죠. 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못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28번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인성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본을 거꾸로 하면 본성이 되죠. 사람의 본성이 선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롭거나 어리석음의 다름이 없는데 다름이 없거늘 성인은 무슨 까닭으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곧 무슨 까닭으로 홀로 보통 사람이 되었는가? 즉 중인은 보통 사람이죠. 나는 곧 무슨 까닭으로 홀로 보통 사람이 되었는가? 진실로 여기 유자가 보이는데요. 이 유자는 여기까지를 걸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진실로 뜻이 서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이 독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뜻이 서고 아는 것이 분명해지고 행실이 독실해지는 것이 모두 다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나에게 다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27번입니다. 기억과 짜임이 같은 것은 기억을 보시면 고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이죠. 즉 뜻이 반대인 글자가 나열되어 있는 병렬 관계가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동해가 되죠. 동해는 동쪽 바다입니다. 동쪽 바다는 바다긴 바다인데 동쪽 바다죠. 수식 관계가 되고요. 2번은 시청입니다. 보고 듣는 거를 시청이라고 합니다. 즉 같은 성분의 글자가 나열되어 있죠. 병렬 관계가 됩니다. 3번 등산입니다. 산에 오르다 이렇게 되죠. 산에 오르다 즉 술보 관계가 되고요. 4번은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술목 관계가 됩니다. 5번은 황금입니다. 황색빛을 띠는 금이란 뜻이죠. 황금은 황색빛을 띠는 금, 즉 수식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니은은 보통 사람이죠. 1번 보시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본성은 선하다고 했어. 원래 위에 보시면 인간의 본성은 처음부터 다 선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은 성인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어.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3번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세워야 한다고 했지. 여기 보면 뜻이 서고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성인이 되려면 실천을 돈독히 해야 한다고 했지. 여기 보시면 행동을 독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맞고요. 다음에 성인이 되기 위한 열쇠는 그 자신에게 있다고 했지. 마지막에 모두 다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에서 30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칼이 배 안으로부터, 여기 자자는 스스로 자자지만 여기서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이 됩니다. 배 안으로부터 물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물에 떨어졌다. 여기 보면 재빨리 걷자라고 되어 있죠. 재빨리 그 배에 새겼다 이렇게 되죠.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기를 이곳이 여기가 나의 칼이 떨어진 곳이다. 배가 그치자, 즉 배가 도착을 했나 봐요. 그죠? 배가 도착하자 그 새겨진 바에 따라서 물에 들어가 그것을 구하고자 했다.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배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칼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표시를 해놨다가 배가 한참 지나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 표시된 부분에 그 밑에 들어가서 이 칼을 찾으러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칼은 찾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유래된 성어가 각주구검이라는 성어입니다.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융통성 없이 아주 어리석은 거를 각주구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29번 보시면 의미상 기억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기억은 건널 섭자가 되죠. 즉 건너다 라는 한자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1번은 건널 도자죠. 2번은
더할 첨자입니다. 3번은 더러울 오자고요. 그다음 4번은 고기 잡을 어자고요. 5번은 살 활자입니다. 즉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 1번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30번 윗글의 전개에 따라 보기의 그림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자, 처음에는 나의 그림처럼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그 배에서 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떨어뜨린 사람이 그 부분에다가 잘 이렇게 새겨놨었죠. 그리고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새겨진 부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는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다라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모의고사 한문 영역을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재미있게 시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